손흥민이 빠지자 LAFC는 골문 바로 앞에서 완벽한 노마크 찬스를 잡고도 골을 넣지 못하는 답답한 경기력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말 그대로 팬들 입장에서는 뒷목 잡을 수밖에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이 장면을 본 LAFC 팬들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일부 팬들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손흥민이 있었다면 저건 해트트릭도 가능했던 경기다. 그러면서 도스 산토스를 향해 거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손흥민을 도대체 왜 이 경기에서 제외시킨 것이냐? 이게 정상적인 판단이냐? 정신 나간 감독 아니냐는 반응까지 터져나왔습니다. 도대체 어떤 상황이 벌어진 것인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LAFC는 26일 미네소타를 상대로 2026 시즌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 10라운드 원정 경기를 치렀습니다. 당시 LAFC는 최근 MLS 3경기 연속 무승에 빠지며 리그 1위에서 3위로 내려앉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리그 4위 미네소타와 원정 맞대결을 벌이게 된 것입니다. 분위기는 이미 좋지 않았습니다. LAFC는 23일 열린 콜로라도와의 MLS 9라운드에서 전반전 동안 팀 전체가 단 한 개의 슈팅조차 기록하지 못하는 처참한 경기력을 보였습니다. 전후반 90분을 모두 합쳐도 유효 슈팅은 단 한 개뿐이었습니다. 미국 현지 LAFC 팬들은 도스 산토스의 전술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이 경기에서 손흥민과 부안가가 상대 수비진을 유인하고 그로 인해 LAFC의 수비수와 미드필더가 슈팅을 때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두고 도스 산토스에게 정면으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전술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런데 도스 산토스는 자신의 책임을 피하려는 듯 동문서답에 가까운 말을 뻔뻔하게 이어갔습니다. 미드필드에서요. 다만 그는 우리 팀에서 늘 넘버 9이나 가짜 넘버 9으로 뛰었습니다. 경기 중에는 가끔 너무 많이 내려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미드필드로 많이 내려왔다고 말한다면 네, 동의합니다. 우리는 그가 라인 사이로 더 내려오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깊게는 아닙니다. 그는 우리 팀에서 미드필더로 뛴 적은 없습니다. 이 인터뷰를 들은 일부 전문가들은 곧바로 반박했습니다. 손흥민에게 미드필더 포지션의 역할을 부여한 적이 없다는 말은 웃기는 소리라는 것입니다. 손흥민이 9번으로 뛰었다는 말은 최전방 원톱 공격수로 뛰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가짜 9번으로 뛰었다는 말은 원톱처럼만 움직인 것이 아니라 사실상 10번 공격형 미드필더처럼 중앙으로 내려와 동료들에게 찬스를 만들어주기 위해 플레이했다는 뜻입니다. 즉, 도스, 산토스, 스스로 손흥민이 그런 방식으로 뛰었다는 것을 인정한 셈입니다. 그런데도 단지 손흥민의 포지션을 미드필더로 고정해서 출전시킨 적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말장난에 가깝습니다. 경기장에서 손흥민을 그렇게 뛰게 만드는 장면을 팬들도 보고 전문가들도 보고 현직 축구 기자들까지 모두 봤습니다. 그래서 도스 산토스에게 왜 그렇게 쓰느냐고 물어본 것인데 그는 끝까지 그게 아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태도 자체가 변명과 핑계로 일관하는 모습이며 팬들을 기만하고 속이는 행동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일부는 쓰레기 감독이라는 말까지 꺼내며 분노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도스 산토스의 이런 전술에 대해 LAFC 선수들도 이미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는 증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LAFC의 주장인 중앙 센터백 에런은 도스 산토스와 함께 기자회견에 참석해 손흥민의 최근 역할에 대한 의구심을 드러냈습니다. 에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말은 손흥민이 우리와 함께 뛰는 모습을 보면 352 전형에서 그를 넘버 10처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는 포켓으로 내려와 경기 안에서 창조적인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 이 인터뷰에 대해 몇몇 전문가들은 에런이 현재 손흥민의 역할에 문제가 많다는 것을 매우 정확하게 사실상 공개적으로 말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질문은 손흥민과 함께 수비 조직력을 만드는 것이 어떤 느낌이었느냐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런은 수비진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흥민이 공격진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말했습니다. 기자의 질문과 전혀 다른 포인트를 꺼낸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에런 롱이 이 상황에 대해 굉장히 답답함을 느끼고 있으며 그 답답함을 공식 기자회견 자리에서 돌려 말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손흥민은 원톱으로 출전해서 골을 넣어야 하는 선수입니다. 그런데 지금 도스 산토스의 전술 속에서 손흥민은 상대 수비진의 밀착 마크를 이용해 수비를 끌어내는 미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긴 공간을 다른 동료들이 슈팅 찬스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것이 손흥민을 제대로 쓰는 방식이냐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선수단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에런이 공식 기자회견에서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 선수단 전체가 도스 산토스의 손흥민 활용법에 심각한 의문을 품고 있다는 명백한 징후로 볼 수 있습니다.
경기를 직접 뛰는 선수들이 이 상황을 가장 잘합니다. 손흥민을 이상하게 활용하면서 도스 산토스는 이미 선수단의 신뢰를 잃은 지 오래된 것 같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손흥민은 이 경기 이후 3일 만에 치러지는 북중미 챔피언스 리그 경기를 위해 체력 관리 차원에서 원정 경기에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LAFC를 취재하는 현직 기자들 사이에서도 날카로운 말이 나왔습니다. 손흥민 없이 리그 4위 팀과 원정에서 맞붙어 이길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만큼 손흥민의 부재는 단순한 로테이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LAFC 공격 전체에 밥줄이 빠진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경기가 시작되자 양 팀은 초반부터 공방전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전반 8분경 LAFC의 오른쪽 윙어로 출전한 마르티네즈가 공을 몰고 들어갔습니다. 그대로 슈팅. 이 공이 골로 연결되면서 LAFC가 1대0으로 앞서 나갔습니다. 겉으로 보면 멋진 장면이었습니다. 원더골처럼 보였습니다. 팬들도 순간적으로는 환호할 수밖에 없는 골이었습니다. 하지만 몇몇 전문가들의 평가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들은 언뜻 보면 마르티네즈가 굉장히 잘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저런 플레이야말로 팀 전술과 동료를 무시하는 이기적인 플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더 나아가 저런 방식이 LAFC를 망치고 손흥민을 지우는 플레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일부 팬들은 이 반응에 어리둥절했습니다. 골을 넣었는데 왜 비판을 하느냐는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설명은 분명했습니다. 마르티네즈가 왼쪽으로 치고 들어가는 그 장면에서 사실 그의 슈팅 각도는 거의 없었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원톱으로 출전한 오르다가 훨씬 더 좋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석적인 플레이는 오르다에게 패스를 넣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르티네즈는 패스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직접 슈팅을 때렸습니다. 이 원더골의 골 기대값은 0.1에 불과했습니다. 즉, 확률만 놓고 보면 들어가기 어려운 슈팅이었다는 뜻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고 혼자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무리하게라도 슈팅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좋은 위치에 동료가 있는데도 굳이 이 상황에서 자신이 슈팅을 한다는 것은 팀 동료를 존중하지 않는 이기적이고 무리한 플레이라는 것입니다. 들어가면 좋고 안 들어가면 말고 딱 그런 식의 플레이였다는 지적입니다. 문제는 마르티네즈의 이런 이기적인 플레이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후에도 비슷한 장면이 계속 나왔습니다. 또 다른 상황에서도 오르다가 침투하고 있었습니다. 오르다는 골문에 더 가까운 위치에 있었고 마르티네즈는 골대에서 거의 30여 미터나 떨어져 있었습니다. 정석대로라면 오르다에게 패스를 넣고 최대한 골문 쪽으로 공을 운반하는 것이 맞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르티네즈는 여기서도 중거리 슈팅을 때렸습니다. 몇몇 전문가들은 이어서 마르티네즈의 과거 장면까지 끌어왔습니다. 그들은 마르티네즈가 지난 포스트 시즌 4강에서 결정적인 노마크 찬스 때 이상한 슈팅을 시도해 팀을 패배로 몰아넣은 원흉이라고 말했습니다. 경기력의 기복이 굉장히 심한 선수라는 평가도 덧붙였습니다. 이런 선수가 저렇게 혼자 이기적인 플레이를 계속하면 결국 팀은 원더골이 터지는 날에는 이기고 원더골이 터지지 않는 날에는 지는 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LAFC의 가장 큰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도스 산토스가 전술적으로 너무 무능하다 보니 손흥민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합니다. 그 결과 마르티네즈 같은 선수의 한 방, 그러니까 원더골의 기대는 축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LAFC를 가장 크게 흔드는 문제라고 전문가들은 말했습니다. LAFC는 후반전에 들어서며 결정적인 찬스들을 여러 차례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그 찬스들은 기대와 다르게 허무하게 날아갔습니다. 팬들이 더 답답해했던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손흥민이 있었다면 해트트릭도 가능했을 만한 장면들이 계속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LAFC 선수들은 그 수많은 기회를 황당한 첫 터치로 날려버렸고 이를 지켜본 팬들은 말 그대로 속이 뒤집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도스 산토스의 선택은 또다시 논란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부안가를 원래 포지션인 왼쪽 윙어가 아니라 오른쪽 윙어로 배치했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찬스 속에서 부안가는 오른발로 슈팅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애초에 골이 들어갈 확률 자체를 줄여버린 셈입니다. 팬들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만행이었습니다. 결국 경기는 1대0으로 LAFC가 승리했습니다. 스코어만 보면 승리였습니다. 하지만 경기 내용을 본 많은 축구 팬들의 평가는 차가웠습니다. 쓰레기 경기력으로 겨우 구역질, 나는 승리를 거둔 경기다. 운이 좋아서 이겼을 뿐이다. 3대1로 졌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경기였다. 이런 반응들이 쏟아졌습니다. 실제로 LAFC는 이겼지만 이 승리가 팀의 문제를 덮어주지는 못했습니다. 손흥민이 빠진 공격진은 골문 앞에서 너무 쉽게 흔들렸고
도스 산토스의 전술은 또 한 번 의심을 받았습니다. 마르티네즈의 원더골이 터졌기 때문에 결과를 가져왔을 뿐 경기력 자체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손흥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 질문은 이제 단순한 전술 논쟁이 아닙니다. LAFC의 시즌 전체를 흔들 수 있는 핵심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손흥민이 있어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손흥민이 없으면 결정적인 찬스조차 살리지 못하는 팀. 이것이 지금 LAFC가 마주한 현실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앞으로도 이어질 축구 이슈와 뜨거운 분석을 계속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